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주홍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께서 겪으시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여감이 있거나 보실 때 아프거나 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은 남녀가 모두 있는 기관인데 남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남녀의 요도 길이 차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방광염은 외부로부터 균이 침투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경로는 주로 요도를 통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변을 적절한 패턴으로 보고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균이 침투하게 되어도 문제없이 씻겨내려가거나 면역 반응으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데요. 소변을 참는 등의 잘못된 배뇨 습관이나 과로 등으로 인한 컨디션의 저하는 균이 자랄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며 이때 급성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의 요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으므로 이로 인해 균이 방광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방광염은 여성분들께 발생하게 됩니다. 방광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이란 말 그대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균 종류로 인한 방광염이 가장 흔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많은 분들께서 겪으시는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균 등의 감염이 아닌 원인으로서 발생하는 간질성 방광염 같은 진단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급성 세균성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소변에 염증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염증세포가 있는 경우 급성 방광염 진단을 하게 되며 염증세포가 전혀 없고 세균 등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문진과 적절한 검사 그리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 현재 방광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요석 검사나 잔여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잔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방광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잔여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평소 잔여량이 많게 유지되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방광염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 등이 보이면 또 요로결석이나 여타 다른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검사들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우선 확인하고 소변에 염증세포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급성 방광염을 진단하게 되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균을 알아보는 검사는 방광염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광염의 원인균에 따라서 잘못된 항생제를 쓰게 되면 호전이 더딘 것은 물론 악화되어 신우신염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은 소변을 배양하여 문제가 되는 균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지 항생제 감수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배양 검사는 며칠이 걸리게 되므로 경험적으로 가장 잘 듣는 항생제를 첫 방문 시에 처방드리곤 합니다. 이때 항생제를 드시기 전에 배양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를 쓰고 2-3일 내로 호전을 보이게 되고요. 호전이 안 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항생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진단되는 급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단순 방광염일 경우 치료가 별로 복잡하지 않겠으나 그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배뇨 증상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시는 질환인 만큼 꼭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시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